제 남편 별명은 꼬막입니다. 한번 삐지면 입을 꾹 닫고 좀처럼 열지를 않아요. 꼬막처럼요. 평소에는 박찬호 못지않은 투머치 토커인데 한번 삐지면 기본이 일주일, 길면 한 달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삐지고요. 왜 삐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돈 문제나 이성 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로 싸워서 말을 안 하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저런 행동에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먼저 사과도 해보고 좋게 말도 걸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아서 풀릴 때까지 놔두고 기다려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왜 신경도 안 쓰냐고 또 화를 냅니다.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토라지면 문자도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고 그러면 저는 또 며칠씩 기다려주고 사과하면 받아주고요.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시부모님이 싸우면 1년씩 말을 안 하고 남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결혼 초 시댁에 처음 갔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면서도 말을 섞지 않으셨죠. 남편에게 물었어요. 부모님 싸우신 거야? 두 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작년부터. 뭐? 작년부터? 응, 가끔 저러셔. 그래도 아직 1년은 안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직 1년?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산다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이었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였나 봐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엄마랑 1년 동안 말 안 한 적 있어. 남편 말로는 결혼 전에 먹는 걸로 삐져서 엄마랑 1년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그런 아들에게 밥상까지 차려주셨다고 해요. 그때 버릇을 고쳐놨어야 했는데 그때 못 고친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이 없다고 삐지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좋아하는 후라이드와 간장만 시킨 거예요. 어쨌든 남편 좋아하는 메뉴를 깜빡하고 못 시킨 제 실수라 생각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토라져서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안 공기 다 버려놓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삐질 일인가요? 그것도 일주일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 거 시킨 건데. 이런 일도 있었죠.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집안 물건을 정리해야 했어요. 소파는 새로 사게 되어서 있던 소파를 정리해야 했죠. 그래서 중고 마켓에 무료 나눔으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연락이 오더라고요. 올린 당일날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금 거절하면 이삿날까지 못 치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 가져가라고 줘버렸어요. 부피도 크고 저 혼자 옮기려면 힘들 것 같아서 가져가겠다는 사람 나타났을 때 치워버려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텅 빈 거실을 보더니 어? 소파는? 그거 가져간다는 사람 있어서 줘버렸어. 어차피 일주일 후면 치워야 하잖아. 아니, 그걸 벌써 치우면 어떡해. 그리고 그걸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치워? 그렇게 또 2주 동안 입을 다물었죠. 남편이 워낙 소파와 일심동체로 지내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이게 삐질 일이냐고요. 자기 힘들까봐 할 일 덜어준 건데 그리고 정작 치우자고 하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중 제일 황당했던 건 명절이에요. 자기 집에 가는 건데 삐져서 버티다가 결국 안 갔어요. 삐져서 안 가겠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안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엔 안 가면 나 욕먹으니 제발 좀 가자고 얼르고 달래서 같이 갔었죠. 그런데 그때는 사과하고 달래도 속수무책이어서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속이 터지고 남편이 미웠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어서 갔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눈빛과 타박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자기 아들이 안 왔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어린 애들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다 같은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린 애들 둘 데리고 혼자 거기까지 갔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명절 때 시댁 가는 게 뭐 그리 즐거운 일이라고 혼자 3시간 넘게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화도 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삐져서 1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서 성격을 뻔히 아실 텐데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30년을 데리고 산 어머님도 못 고친 걸 10년 남짓 산 제가 어떻게 고치나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 또 삐져서 안 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저 자세로 제 속 문드러지면서 어르고 달래고 기분 맞춰가면서 가자고 했더니 이젠 그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지쳐서 나도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나도 이제 안 갈 거야. 나보고 가자고 하지 마. 라고 엄포를 놓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 데리고 혼자 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먼저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건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명절 지내고 집에 와서는 방도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죠. 숨이 막혔습니다. 더 힘이 드는 건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평생 고구마 끌어안고 살 수는 없어서 저도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남편 방 청소도 남편 빨래도 남편 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가 불만이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사느니 이혼이 낫겠어! 이렇게 살다간 피말라 죽겠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해결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항상 저 자세였고 달래고 애교 부리면서 먼저 풀어주던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 남편이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못을 박듯 엄포를 놨습니다. 한 번만 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땐 정말 그날로 끝이라고. 그 후로 많이 나아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람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남편은 낳기는 시어머니가 낳고 키우는 건 제 몫인가 봐요. 바뀌겠지 하고 계속 참기만 하니까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미 글렀다고 생각되는 인간을 내가 사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무모한 용기 따위는 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남편은 독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제가 난리를 치는 게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만큼은 고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경험상 싸우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걸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